사실 어저께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고양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엄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말을 좀 처음 하는 거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교리 있게 얘기하려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걸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의 주제 공황장애. 저는 공황장애를 10년 동안 앓고 있어요. 뭐가 맞죠? 그렇게 안 보여서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초기 증상. 화장을 시작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봄이고 좀 산뜻한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블루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나는 오늘 기초 화장은 지금 다 했어요.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베이스를 바르겠습니다. 제가 첫 초기 증상이 한 10년 전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이었어요. 그때 남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겁하는 줄 알았죠? 뛰쳐나가려고 막 그 정도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게 남규를 때문에 놀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은 그냥 지냈어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공황장애가 막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렇게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하는 바람에 일주일 뒤에 공황 발작이 와요.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누가 제 목을 조리는 듯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황 발작이었는데 그때도 공황 발작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나? 좀 몸이 안 좋나? 뭐 이 정도 생각이었지.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숨을 못 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한 일이 내과에 갑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러.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어떻게 심장이 정상일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상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그냥 보내요. 정상이라고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만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좀 있나 봐요 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저도 많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몸에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왜냐면 겉으로 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바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병은 바로 치료를 하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몇 달을 방치를 해요. 그동안에 공황 발작이 몇 번 왔어요. 길을 가다가도. 근데 그게 막 연속적으로 공황 발작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러고 한 몇 분 동안 숨을 빨려 이렇게 과호흡이 오다가 탁 사라지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일단은 뭐 지금 몇 번 지나 괜찮아진 거니까 놔둬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사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바로 병원을 갔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방치를 하고 몇 달을 또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몇 번의 호흡곤란이 왔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큰 결심을 하죠. 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오기로 합니다. 왜냐면 좀 요양 좀 하려고. 사실 요양이 이렇게 길게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지금 많이 나았지만 아직까지 완전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내려와서 요양만 했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무슨 병명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몇 달을 또 보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까
그 주위에 고황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병원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이제 밑자 본전으로 병원에 가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데 솔직히 선입견 있는 사람이면 그 병원 가라고 얘기만 듣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빠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고황장애 판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치 약을 받았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죠. 약이 좀 맞았어요. 왜냐면 처음 먹는 약이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게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야 돼요. 지금 가는 병원이 한 4-5번의 끝에 딱 정착한 병원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처음 간 병원은 제가 계속 거기 다녀야 되는 줄 알고 한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다닐 필요가 없고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화장을 할 때 입술부터 해요. 왜냐면 여기 눈부터 하면 입술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입술부터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드니까 입술이 좀 말아 들어가가지고 입술이 얇아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을 그렇게 1년 동안 다녀요. 근데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다닐 때 거의 저처럼 그럴 거예요. 처음에 괜찮은 줄 알고 한두 달 먹다가 임의로 끊어버려요. 그러고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병원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좀 다녀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괜찮았다고 혼자 몇 번을 끊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은 게 아니야. 이게 다시 재발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에 그때 끊으세요. 먼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10년 동안 약을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몇 번을 혼자 끊었다가 다시 이상해졌어요 하고 병원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를 혈색을 돋아야겠죠? 코 살짝,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약을 이제 몇 번의 반복 끝에 좀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을 먹었죠, 약을. 근데 약이 그동안에 많이 점점 좀 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이 되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병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약이 왜 이렇게 많냐고, 너 쓸데없는 중복되는 양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가지수가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정도는 깎아줘야지. 좀 얇아진 거 같죠? 응?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약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또 점점 약이 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어떻게 아냐면 또 다른 병원을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해서 계속 또 그 병원만 다니면 안 돼요. 끝까지 의심을 하고 또 다른 병원 또 한번 가보세요. 좀 이상하다 싶을 때. 그렇게 해서 다른 병원 가서 좀 이제는 정착을 했어요. 제가 근 10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한 병원을 5군데 다녔거든요. 지금 병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약이 이제 공평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눈 있죠? 눈 앞부분에 이렇게 바를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웰컴 느낌 난다는 약간 그런 좀 시크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못대잖아요. 보세요. 이상해요? 나 방금 울다 나왔어. 뭐 이런 느낌 나. 뭔지 아시죠? 자, 제 병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울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울증 중에 가면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밝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 엉엉 울고 있는. 우리 막내 고양이가 왜 울지? 이게 어릴 적 트라우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흔히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힘든 가정 있잖아요. 막 아버지가 술 먹고 막 문을 부수고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거의 해당됐죠.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하냐 느낌? 그 이야기는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는 좀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아무튼 제가 눈썹 탈색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파란색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눈썹 탈색을 했죠. 파란색 느낌 나는데? 좋은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있고 제가 살이 지금 30 몇 킬로가 쪘거든요. 최대 많이 쪘을 때는 100kg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106kg 때 한번 재보고 그 이후에 무서워서 안 쟀는데 아마도 110kg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많이 쪘어요. 그리고 주변인의 그런 시선. 왜냐면 살을 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쓰레기 남친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 쓰레기 남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쁜 놈이 할 짓은 걔가 다 했다고 보면 돼. 그 남친 때문에 제가 헤어지고 나서 우울증이 더 심하게 와가지고 공원 발작이 온 거거든요. 그 인간 때문에. 근데 걔 지금 보니까 결혼 잘했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수하려고 걔 결혼식에도 찾아갈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비밀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 때문에 한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살이 쪘다고 되게 타박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때 뚱뚱한 건 아니었거든요. 통통이었지? 근데 제 인생에서 제 몸무게 컸을 때니까 자존감이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의 나를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엄청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제가 또 살을 뺐어야 되는데 살을 또 안 뺐어요. 그때는 일단 바로 빼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이래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중간에 많이 빼고 했긴 했는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게 한 달에 한 번 나가자. 그 한 번은 병원 가는 날이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병원 가는 날 말고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그날은 제가 이제 병원을 가고 뭐 은행 갈 일 있으면 은행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이게 하루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나갈 때 어떻게 복장으로 나온지 아세요? 이 검은 페도라에 안경에 검은 마스크. 저현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게 더 티난다고. 근데 저 그렇게 더 티나도 전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저현이는 알겠죠.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렇게 1년을 집에서 약 먹고 눕고 영화만 보고 이렇게 지냈답니다. 근데 사실 1년 동안 제가 되게 허투루 보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투루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나는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게 좀 세게 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쉬었습니다. 돈을 거의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 사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의 도움으로 잘 지냈습니다. 제가 샤넬 가방은 없어서 샤넬 화장품은 있거든요. 뒤트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세다가 갑자기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복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 궁금하시죠? 물론 지금 100%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자. 그게 뭐냐? 일단 영화 보는 거,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행해. 한 달 한 번 가는 사람 여행을 어떻게 가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전 남친을 마주칠까봐 아니면 동네 친구들을 마주칠까봐. 왜? 친구들을 만나면 분명히 한 소리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행을 가면 이게 타 지역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갔어요. 자주 갔다고 해서 뭐 맨날 간 건 아닌데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여행을 가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려갔던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뚱뚱하든 뭐든 그 사람들은 제가 원래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살 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칭찬을 듣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병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일단은 공황 발작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공황 발작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보자면 과업이야 숨 못 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숨 못 쉬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성격이 원래 좀 쾌활해요. 쿨한 척은 많이 하지만 사실 쿨하진 않았어. 근데 여행을 하면서 많이 쿨해져요. 왜냐면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뭐 숙소를 찾아야 되냐, 뭐 식당 어디 동행이 있으면 동행에 이게 뭐
메디케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좀 쿨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숙소가 캔슬이 됐다. 그럼 처음에 좀 당황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숙소 캔슬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쿨해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겉으로 쿨한 척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되게 소심하게 어째 왜 나한테 그러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뭐 나랑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래 너는 너고 앞으로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여행의 좋은 점이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 살이 찌고 이러니까 약도 먹으면 부작용이 이게 호르몬 때문에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을 다니면서 움직이고 이러니까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만 가기만 하면 생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되게 성격이 좀 괜찮아졌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면서 화장을 다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글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라. 그리고 혼자 약을 마음대로 끊지 마라. 그리고 실비보험을 들고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실비보험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이죠. 정신과 약을 먹는 순간 실비보험은 못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나중에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못 들어요. 제가 지금 들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3년 동안 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3년 동안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빨리 끊어야지 막 오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씩 낫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우울증이 동반된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때 제가 되게 심했을 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찾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화장실을 왜 못 가? 그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그 정도로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샤워를 하겠어요. 샤워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한두 번 할까 말까? 지금 제일 중요한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기. 샤워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몇 명 친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선입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튼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은근히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약을 막 줄이라고 막 자기네가 막 약 먹으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뭐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약이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중독성이 있는 약들이 있었대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약이 중독성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은 꼭 꾸준히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좋고요. 약간 번아웃이 왔긴 했는데 엔정과 다르게 잘 극복하는 중이고 아무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저의 공황장애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